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8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게 하고, 또 제가 또 말하던 어떤 픽들이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디테일한 어떤 리뷰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라디오 형태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네이비실 형님들이 그 여기어때 어플 있잖아요, 숙박업소. 거의 막 광고 할 때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올겨울 물 사격 올때 참올 올때 타이어 올때 약간 이렇게 하던데, 여기어때 PPL 겁나, 그거는 뭐지, 강철부대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유튜브에서 막 퍼져가지고 나오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몇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제 뭐냐, 그 보이스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에서도 강철부대를 협찬해줬구나 라는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뭐지, 여기어때 원래 그 원래의 광고가 원래 올여름 막 뭐뭐 때 약간 이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식 발음으로 굴려버리니까, 사격 올 때 타이어 올 때 참호 올 때 약간 오래 버리니까 좀 웃겼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한국말을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영어로 다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뭐 SO 뭐 GYU 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읽기 좋게 한글로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약간 재미로 제가 쿠키로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결승 참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깃발 뽑기 초반에 되게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한 개씩 깃발 나눠 가졌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UDT에서 한 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그 김경백 대원이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이한 대원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더 뺏기게, 누가 먼저 뺏기게 되면 이제 그 팀이 이제 탈락하는 건데, 정종현 대원이 이제 이한 대원의 원레그를 잡고 이제 하단에서 이제 태클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뻗대고 있었는데, 이한 대원이 이제 좀 약간 자기가 좋은 포지션으로 다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정종현 대원이 이완대원의 꼬치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완대원의 페니스 쪽에 있는 바지가랭이와 혁띠를 같이 잡고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매달려 버리면은, 그 뭐 혁띠가 엄청 튼튼한 것도 아니고, 바지가 이제 면이란다, 이게 그 봉제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이 세버리면 이게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한대원의 이제 고추가 혹시라도 보일까봐, 덜렁이가 보일까봐 저는 그게 좀 약간 노심초사했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보이더라 하고, 그걸 약간 또 클로즈업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웃겼다. 근데 이한대원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피지컬 가지고 두 개를 다 뽑아가지고, 이한대원의 어떤 피지컬이나 여태까지 강철부대 3에 나왔던 대원들 중에는 좀 약간 어떤 힘으로 하는 어떤 대결은 이한대원이 내서 뿜어져 나오는 기골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의 어떤 근육량에 의해서 좀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 이한대원이 약간 힘캐로는 약간 넘버원이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뭐 남원 팀들 있잖아요, 707이나 HID 포함해서 누가 맨투맨으로 이한하고 붙든 이렇게 좀 참호에서는 초토화되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졸라 웃긴 게, 이게 좀 약간 그 뭔가 강철부대 원투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슈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그 다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부대의 출신으로 교체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즌 1에는 707 대원이 이제 교체가 됐었어요. 김필성 대원님이 그래서 대신 나왔고, 그 다음에 시즌 2에는 누구지? 그 중대장님이 다쳤어요. 미션 하다가. 그래갖고 특전사의 중대장이 다쳐가지고 교체로 성태현 대원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즌 3에는 다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들이 다쳤지만 중간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촬영 기간이 텀이 있었어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션이다 강철부대 프로그램 편집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쳐가지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위 여부는 뭐 이제 뭐 당사자들이랑 뭐 수뇌부들만 알겠지만은, 그건데 그거를 계속 안고 가더라고요, 시즌 3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뭐냐,
이제 후반부를 보기 전까지 강철부대 파라를 아니 이래가지고 다친 사람 팀하고 그다음에 안 다친 사람 팀하고 이제 섞여버리면 전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전 시즌처럼 약간 전력 자원들이 뭐 컨디션 안 좋다고 하면은 바로 바꿔주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좀 더 매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707에 누구 다친 사람이 안고 미션을 해요. 그러다가 지게 됐어요. 그러면 괜히 지저분한 핑계거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왈가불가할 어떤 소재도 생기고, 아 원래 707이 부상만 없으면 이제 우승인데 다쳐가지고 일이 됐다 막 하면서 좀 약간 이런 잡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부상팀들의 룰을 이번 시즌3에는 안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풀전력이 아니다 보니 뭔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풀전력인 사람하고 부상팀하고 섞여버리면은 뭔가 이게 혹시 그러다가 부상팀이 지게 되면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또 강철부대 1이나 2에서 뉴 멤버가 나왔잖아요. 기존 멤버 이렇게 빠지고, 아 맞다, 시즌2에 또 SDT도 아마 다쳐가지고 강준대원님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여러분들, 근데 뉴 멤버가 이렇게 들어오고 할 때의 그 기대치랑 뭔가 화제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는데, 그런 거를 좀 노려봤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다 다쳤지만은 조금은 이제 촬영 텀이 길어서 회복이 됐다는 어떤 전제로 미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편집점이나 군인의 어떤 정신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쳤지만 고군분투한다는 어떤 그런 설정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다친 정도는 그 시즌 1, 2에서 다쳤던 사람들보다는 좀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기 때문에 미션을 할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을 계속 이렇게 강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에서 소탕작전, 그 마약 속탄 작전은 미 특수하고 HID가 붙었고요. 보급 행군에서는 707 UDT가 편성됐어요. 예. 707 UDT가 부상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노심초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게, 같이 대진이 돼서 부상자를 안고 있는 팀에서 같이 대진이 돼서 이제 핑계거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 딱 좋은 시나리오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비실이 선박대 테러 전문이라 HID에 유리할 것이냐, 또 그렇지만 또 아는 게, 실제 작전이면은 이게 진짜 네이비실 밥이에요. 예. 왜냐면 네이비실이 진짜 선박 대테러 이런 것들을 전문적이게 하는 부대고, 실제 어떤 작전 경력이랑 이런 작전 성공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라면 이게 또 이야기가 틀려지지만, 이거 엄연히 이제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은 이제 저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누가 이길지는 봐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은 이제 예능이기에, 이게 그리고 또 예비역이라는 또 전제도 이제 깔려 있기에, 그래서 까봐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테러 미션은 시간 총상을 총합하는 개수, 아니면 시간 타임어택, 이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미션 방식이 어땠냐면요, 타임어택으로 끊었거나 아니면 총상, 아니면은 시간 총상 같이 이렇게 종합해갖고, 총상이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시간 플러스 총상, 이 두 가지 룰로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미션의 어떤 룰은 총상 개수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승패 조작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저도, 아무튼 제가 이거 더 솔저스 나갔을 때도 미션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총상 맞은 거 가지고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헤아리는 거거든요. 몸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에어소프트 건으로 이제 페인트 탄으로 썼는데, 대한군들이 우리한테 페인트 탄을 쏴요. 맞으면은 바지에 묻어 있고 이제 한데, 이제 그걸로 이제 흔적을 매기는데, 굉장히 그렇게 카운팅을 했을 때 이게 애매했거든요. 뭐가 약간 애매하냐면요, 약간 좀 막 사각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몸에 겨드랑이나 그 다음에 또 장비 같은 데 사이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탄이 맞았는지 안 보이는지 식별이 잘 안 돼요. 예. 하고 또 진짜 뭐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총상으로 카운트하는 게 정말 정밀하진 않습니다. 이 룰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마일즈 장비로 뭐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물론 모르겠지만은, 뭔가 제 생각이지만 이건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승패를 약간 설정할 수도 있는 약간 요소이지 않나. 총상으로만 이 비중을 두고 승패를 결정했었을 때.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상으로만 이렇게 뭔가 비중 높게 하는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탄작전 대테러 미션은 이제 항만이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초반 미션은 이제 항해에 정박한 해경배에 진입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해경배를
참가했던 홍범석 선배님이 약간 그 광고 같은 거를 저를 찔러줘 갖고요. 광고가 아니고 약간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저를 찔러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 갖고 이제 해경 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실제 거기 뭐 촬영지가 저희 집 앞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홍범석 선배가 저를 이제 찔러줬거든요. 저희 집 앞이기도 해서 얘한테 되게 적합한 그거다 해서 PD란다 작가님을 연결해주고 어찌됐든 제가 그걸 찍게 되는데 그러면서 강철부대에 나왔던 규모의 해경배를 제가 타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실제로는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경배를 탈 일이 거의 없었죠. 뭐 보트나 타고 다니고 뭐 스쿠버 장비 같은 거나 타고 다니고 잠수 장비나 뭐 폐쇄회로 개방회로 같은 거 뭐 착용하면서 뭐 바다 수심으로 뭐 심해는 들어가 봤지 제가 막 배를 막 많이 타본 적은 기억이 없어갖고 이제 해경배를 실제로 타게 되었죠. 근데 진짜 작은 마을이라 할 정도로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좀 더 보태면 체육관도 있고 막 샤워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회의실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뭐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사람 연락 안 돼가지고 뭐 무전기 안 되거나 전화 안 통하면은 찾으러 다닐 때 진짜 거의 숨바꼭질하는 수준입니다. 진짜 지하까지 있고 지상까지 있는데 엄청 커요. 진짜 예.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그래서 진짜 그냥 안에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항해하는 동안 진짜 그래서 막 해군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전 되게 심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다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갇혀져 있다가 아니라 갇혀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되게 놀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항해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갖고.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하루만 이제 1박만 이제 배를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험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여전히 약간 대항군들의 퀄리티는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항군들이 뭔가 뜻이 대항한다 해서 이제 대항군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게임의 NPC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설까 또 경락고를 열고 윌이 약간 좀 더 신속하게 먼저 들어가려고 대열에서 떨어져 갖고 혼자 이무적으로 백업이 이제 한 박자 늦을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가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약간 대항군은 3명이었고 윌은 혼자 그 대항군에 둘러싸이는 진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전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총상이 뭐 5발은 이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윌도 그게 이제 미션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자기도 식별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쨌든 죽는 게임이 아니라는 또 실전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돌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그 다음에 강철부대 이제 팔아보다가 저는 생각났었는데 더 솔저스 때 제가 데테러 미션 할 때 약간 저돌적이게 미션을 했어가지고 뭔가 약간 고도에 집중을 해 있다 보면요 이제 코너나 다른 스테이지로 확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미션하고 별개인데 저의 데테러 미션 했었을 때 더 솔저스 때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좀 재밌어요. 이게 뭔가 또 이제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확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 이게 적인 줄 알고 막 이게 총으로 카메라맨들을 쪼잖아요. 그러면 엄청 놀래요. 자기들 맞으면 진짜 아프니까.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구간구간마다 졸라 많아요, 진짜. 그거를 필름을 싹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강철부대 한 회차 한 회차거든요. 진짜 그거가 작업이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방송국 쪽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노고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막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총기만 이렇게 딱 겨누잖아요. 나 카메라맨 혹시라도 맞을까봐 진짜 아프거든요. 그 에어소프트건 진짜 근거리에서 맞으면 갖고 나 카메라맨 막 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또 격실 들어갈 때는 그냥 순간 딱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인지 카메라맨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쏘진 않지만 총을 이렇게 한번 쬐더라도 나 카메라맨 이러면서 저도 놀래지만 카메라맨도 엄청 놀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워낙 카메라맨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테러범들 마냥.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패널들이 막 테러범들 엄청 많네요. 이번에 테러범 진짜 대박. 테러범 또 나오네요. 막 테러범 또 나오네요. 테러범이 무슨 테러범 완전 파티 잔치였는데 그게 비례하는 만큼 카메라맨들도 엄청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윌도 전에 고인호 대원처럼 총뽑기를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능 고장 잘 나는 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운용은 잘 하시는데 윌 대원이 그 총이 거지 같은 거를 이제 걸리셔갖고 이거는 약간 운용의 그 능력을 밖에 벗어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예전에 고이노 대원이 쓰던 총을 그대로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총을 뭐 여러 개 총기를 뭐 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참가 대원들 팀이 어차피 4명씩밖에 돌아가면서 미션 안 하니까 네전 가지고 이제 돌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윌이 약간 그 고이노 대원님의 총을 쓰지 않았나 라는 어떤 저는 약간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느낌인데 윌이 약간 저돌적인 모습 때문에 총상이 많아서 미특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처럼 패널들이 바람을 잡아요. 계속해 진짜로. 예. 막 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패널들이 어쨌든 뭐 방송이니까 예능이니까 훈수를 두는 거는 좀 재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심해볼 만한, 그러니까 뭔가 미특수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윌이 윌 여기선 무조건 총상 맞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추 연예인이, 그리고 막 윌 총기 막 고장 나가지고 이번에는 막 총 맞았을 것 같아 막 기능 고장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잖아요. 윌이 그래갖고 이번에 기능 고장 나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맞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미특수 전개가 불안하다라는 거 이제 암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초반부터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자막이나 편집점이나 패널들이 자꾸 이제 분위기를 잡는 게 뭔가 불안하다, 급하다, 막 그리고 윌 대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래서 윌이 약간 미션 할 때는 약간 물불 안 가리는 약간 저돌적인 캐릭터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시키게 약간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어요. 패널들이.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약간 모습 있잖아요. 윌이 저돌적인 캐릭터 그 자체.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래갖고 윌하고 똑같다 이런 거 아니죠. 더 솔저 쓸 때에 나왔던 저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닮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게 멋있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면 팀보다 약간 한 박자 빠르게 잘하겠다고 이제 의욕적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이무적인 모션들이 좀 더씩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조금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성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이 들고, 뒤에 백업을 충분히 달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약간 총상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우려도 사고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방송에서 자꾸 이제 자막이나 각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잡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사담인데, 제가 또 더 솔졌을 때 윌 같은 어떤 저돌적인 캐릭터로 약간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곤 했었잖아요. 근데 총상이 거의 없었어요. 신기한 게. 진짜로. 근데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더 솔저스 태양군들도 약간 패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제작진들이 설정해가지고 그냥 많이 맞추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약간 히어로 모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약간 그냥 알바로 이렇게 채용된 거거든요. 뭐 전문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항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저돌적이게 막 엄청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총상 같은 거 이렇게 페인트탄 이런 거 헤아려 볼 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은 듣고 제가 잘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대항군들이 약간 삐꾸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한 대원이 같이 작전을 하는데 약간 좀 뭔가 대조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비실은 약간 차분히 작전한다. 근데 그린벨에는 약간 저돌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이 있어서 서로 색깔이 틀리다는 걸 약간 느꼈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제작진들이 약간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따려고 약간 인터뷰를 약간 그렇게 유도하듯이 인터뷰를 가져갔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 느낌으로 자꾸 이제 부정적이게 그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는 약간 부대 차이, 약간 그거는 약간 좀 복선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부대 차이라기보단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이건 사람 차이입니다. 사람 차이.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 누구냐, 최영재 대원님도 패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그린벨에는 강석 작전 위주라서 다 약간 윌처럼 이렇게 막 후드라 깐다라는 약간식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제 생각에는 윌의 성격인 거지 그린벨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저돌적이게 다 이렇게 하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작전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게 이제 컨셉을 잡고 이렇게 임무 수행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윌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약간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제가 방금 어떤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미특수의 이번 마약 소탄 작전 미션을 이제
보았을 때, 밀어보았을 때 성적이 저는 저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너무 편집점이 부정적이고 패널들도 약간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HID 편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예, 계속 부정적이고 막 우려스러운 멘트 계속 쳐주고 패널들이 막 너무 불안하다, 총상 너무 많이 입은 것 같다, 총상 입었다, 막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사지가 되고 가스라이팅이 돼갖고 떨어졌을 때는 아 그래 네이비실 얘네들이 급하게 해가지고 지들이 떨어졌네 라고 약간 인식될 수 있게 패널분들이 약간 마사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50m 약간 나선형 계단 위에 추가 미션을 위한 작전도 획득하러 갔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비실은 2명 남기고 2명 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윌이랑 제프는 지상에서 이제 다음 동선을 이제 구상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HID와 대조해봤을 때 그 득인지 실인지는 약간 결과로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HID도 그게 이제 4명에서 2명 남기고 2명 올라가는지 그거를 이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근데 이제 편집점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윌이 약간 급한 사람 조돌적이어서 약간 팀의 패착이 될 사람처럼 패널들도 나레이션 깔고 막 되게 암시시키잖아요. 패가 다 약간 윌 때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포장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계속 이게 윌의 커리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뭔가 까이고 저같이 이제 한낱 이렇게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송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이 리뷰를 하려는 유튜버 분들도 보시면은 아, 윌 왜 저래 이러면서 훈수 둘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안 했으니까 자기들은 미션 안 했으니까는. 근데 그렇게 약간 저평가될 대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 진짜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렇게 패널 자리에 약간 앉아가지고 연예인 분들도 이제 예능이니까 막 표현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거지만은 약간 희철님도 보면 아, 윌 왜 그래? 아, 윌 왜 이렇게 급해? 약간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막 윌 이번에 무조건 맞았다. 아, 윌 이번에 무조건 맞았다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약간 이런 약간 구다리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 작전에서 윌이랑 뭐 같이 해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리뷰할 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경건한 스탠스로 하고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 그렇지 않지만은 진짜 이거 못 모르고 막 어떤 극단적인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미션을 다 통달하고 다 한다는 듯이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윌이 진짜 이렇게 잠깐 바보처럼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편집점에서는 약간 좀 급한 사람으로 나와도요. 실제로는 커리어나 명성이나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실제 작전에 뭔가 실제 작전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런 건 스크래치가 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표현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방송 나오면은 진짜 누가 바보가 되고 누가 빌런이 될지 이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윌이 더 솔저스에서는 진짜 멋있는 팀장으로 포장되고 그렇게 또 더 솔저스라는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준결승전에서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 되게 이무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또 포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차피 이 사람 뭐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 거 댓글 안 보시겠지만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방송에 어떤 폐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알지의 설정으로 계알지 그러니까 다 뚫려 있는 공간 그런데 설정으로 컨테이너들이 이제 깔려 있잖아요. 컨테이너에 대항군들이 미리 좋은 자리 있잖아요. 위에 약간 그 탑의 위치. 그런데 이제 은원패 한 상태에서 선점하고 쪼고 있고요. 그래 작전팀이 거기를 뚫어야 돼요. 그냥 극단적이게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미특수 같은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특수도 뭐 별다른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걔네들도 그냥 회무로 해가지고 그냥 다이나마이트하게 밀고 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는 뭐 총상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론대로라면 제 생각에서 또 그 가상 시뮬레이션대로라면은 뭐 진짜 현명한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실제 그런 작전 지형에서 실제 작전을 4명이서 그렇게 포진된 대항군들하고 이제 하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답이 없는 어떤 부분이긴 한데 4명으로도 부족한 임무 수행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HID가 만약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대처를 해버리잖아요. 이 그 컨테이너 둘러싸여 있고 다 뚫려 있는 항만의 계알지에서
그 막 테러범들도 막 그 컨테이너 위에서 엎드려갖고 쪼고 있잖아요. 그럼 은원패가 잘 돼 있어갖고 잘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HID가 대처한다 그러면 뭔가 그것도 영화처럼 뭔가 대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설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네 명이 진짜 네 명 작전팀이 여기를 뭔가 뚫는다는 게 정말 힘든 구도입니다. 예. 진짜 좀 많이 버거워요. 예. 은원패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다 뚫려 있는 지형에서 네 명이서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죽으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형이 좋은 자리에서는 지금 그 뭐냐 대항군들이 다 선점해 있고 쪼고 있고 하니까 거의 진짜 이거 수어사이드입니다. 수어사이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이비실 팀도 이거는 진짜 어 아무튼 네이비실도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HID도 이제 제가 HID 편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직 그건 안 나왔잖아요. 마지막 후반부는 미션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실제 작전에는 아무튼 뭐 이거 떼죽음이다라는 거에 또 진짜 비현실적인 어떤 설정이다라는 거에 그래서 약간 패널들은 재밌어 하잖아요. 이게 스케일 봐 막 하면서 와 이번 강부 미쳤네 막 이러는데 그게 저는 실제 4명 작전 가지고는 거기를 진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말씀하신 저 후반부에 그 컨테이너 둘러싸여 있고 다 뚫려 있는 곳에서 그 막 차 들어오고 막 하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윌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윌이 약간 싱글로 가서 마약 가방 획득하고 그 다음에 기습 공격으로 대항군들 나올 때 그건 이제 실제면은 네이비실 그냥 이제 아무튼 진짜 떼죽음해 진짜 동서남북으로 대항군들이 추가로 또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교전하는데 미션이니까 이제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제 마지막 보스 대항군 있잖아요. 이게 김민준 대원인 것 같은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고 이제 작전팀이래. 예, 작전팀이 이제 4명 남았는데 자기 혼자 대항군인데 그 차에서 그냥 은원패 이용해하고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게 제가 볼 때는 실제였을 때는 이상적인데 그냥 4명 있는 곳으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냥 자살하려고 해서 그것도 뭔가 설정값이지 않나라는 그런 거 보고 그냥 뭔가 좀 웃겼어요. 그냥 그런 약간 전개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HID 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HID 편은 끝까지 다 안 나오잖아요. 미션에 거의 초중반만 이제 나오는데 확실히 이제 그 기동하는 무브는 고야용 대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약간 엉성하시긴 했어요. 왜냐면 또 HID 자체가 이런 CQB 그 다음에 뭐 대테러 진압 작전을 위주로 안 하거든요. 요즘은 좀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HID 정보사 관련된 지인들한테 요즘은 한대요. 근데 예전에는 아예 약간 뭐 용인 암살이나 거의 약간 산에서 하는 작전들 그 다음에 뭐 첩보 활동도 이럴 것만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서 지금 뭐 이렇게 총기를 잡고 무브하는 약간 이런 그 전술 동작 같은 것들이 저가 볼 때는 약간 어색하거든요. 저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색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임무 차이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를 만약에 식별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인식해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HID의 집중 훈련 요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엉성해도 미션은 미션인 거기 때문에 뭐 잘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하고 또 미군 이겨버리면 장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싶고 HID 편 확실히 이제 바뀌니까 패널들도 태세가 완전 전환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도 느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HID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싫어한다는 거 아닌데 저 실제로도 HID를 좋아합니다. 뭐 김재순 선배님, 홍순기 선배님, 그 다음에 주라베 선배님도 다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고동락 하고 있어서 HID라는 부대 자체를 내가 또 되게 좋아하고 또 회사에 또 동기분이 또 HID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되게 안부 연락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약간 HID 편에서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느낌 여러분들 안 들으셨어요? 막 너무 침착하네 막 HID 너무 잘한다 막 이러거든요. 진짜로 태세가 너무 바뀌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하고요. 약간 불안한 듯한 이야기를 그 네이비실 할 때는 많이 하더니만 그런 이야기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HID가 결과가 좋을 거라는 약간 예상이 들거든요. 진짜 한번 제 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동규 대원이 컨테이너 앞에서 문 열릴 때 그게 엄청 근접한 거리잖아요. 은원패를 하겠다고 해서 엎드린 건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탑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은원패물까지 있으면 제일 이제 땡큐고, 탑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원거리면은 그런 엎드려 자세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완전 근거리에서 다 뚫려 있는 개알지에서 그렇게 엎드려 싸를 한다 해서 저는 약간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사방이 뚫리는 데에서 이렇게 엎드려 싸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글쎄라는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술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대항군만 잘 때려잡으면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잘 때려잡아서 엎드려 싸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실제 그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근접거리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컨테이너를 각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쪼고 있으면 쪼고 있지, 그렇게는 하기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고 있어라 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저 뭐야 또 이제 선박 지하로 내려갈 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대항군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예. 처음 선박 그 내려갈 때. 근데 그 네이비실도 그 똑같은 지점에 대항군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HID가 내려갈 땐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허공에 먼저 사격을 해서 HID가 대항군이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뭔가 미션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HID가 내려올 때는 이제 그 적을 이제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살해서 그러니까 무난하게 사살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널들도 또 막 박수 쳐주고, 와 HID 막 또 대단하다, 막 그 비교된다 미군들하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비실 지하실 진입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뒷모습이 완전 내려가서 있을 때, 그리고 그 네이비실 애들은 보기가 힘든 게 걔가 완전 사각지대고 안 보이는 지점에 완전 딱 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려올 때 쪼서 약간 총상을 입기 좋게 약간 하는 구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약간 그런 거에 어떤 차이만 보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 대항군이 두 번째 미션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먼저 그냥 쏴버렸는지 일찍 퇴근하고 싶어갖고, 약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HID의 승리가 약간 점쳐집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티가 많이 나서요. 그래서 패널들 자세들도 너무 틀리고요. 그래서 약간 팀워크 최고다, 막 너무 침착하다, 너무 착하다, HID 너무 멋있다, 막 오빠 사랑해요, 오빠 짱이다, 막 추우님도 너무 약간 과격한 표현하고 긍정적인 표현하니까 거짓말 좀 더 보태자면은, 그래서 약간 HID가 이번 미션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직 뭐 결과나 후반부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한 명 지나는 격실이 있어요. 예, 배 안에 들어가갖고 선실에서 이렇게 진입할 때 좁다 보니까 한 명이서 이제 일렬로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격 시에도 윌이 포인트맨이었고 이동규 대원님도 포인트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급작 교전이 일어났었을 때도 그 윌이 딱 앉아줬어요. 숙여줬어요. 그거 뒤에 백업하고 있는 네이비실 대원들은 윌이 많이 안 앉아줘도 되는 게, 키가 작고 뒤에 있는 대원들은 키 졸라 크잖아요. 다 장신이잖아요, 윌 빼고. 그러니까 백업이 안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됐어요, 리얼하게. 근데 그때 편집점은 약간 막 그 급하게 돌진하는 윌 대원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동규 대원님도 똑같이 급작 그 적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동규 대원도 이제 앉아서로 자세 낮춰주고 뒤에서 백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자세를 낮추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동규 대원 이렇게 하면서 구다리가 완전 약간 좀 히어로 모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HID 승리에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약간 좀 차이가 나서 저는 약간 국뽕을 띄워주려 하나라는 약간 의심도 있고요. 하고, 그리고 어쨌든 네이비실은 네이비실이란 말이에요. 그린베리는 그린베리 애들이고. 그래서 물론 예비역들이지만은 특히 약간 윌이나 몇몇 애들은 전역한 예비역이에요. 저같이 전역한 예비역이지만은 체력 단련도 겁나 열심히 하고,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하고 뭐 실제로도 같이 방송을 찍었었고, 또 걔 인스타나 걔 라이프 스타일 아는데 계속 전술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준현역에 가까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방송 한번 잘못 이렇게 나와서 잘못 이렇게 또 캐릭터 설정 돼버리면은 완전 이렇게 내려쳐지는 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약간 명성이나 커리어가 좀 약간 스크래치 되는 게 좀 아쉽죠, 저는. 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이제 그 동규님도 총뽑기가 잘못 걸렸어요, 진짜. 제가 볼 때 윌이 먼저 미션하면서 그 총 쓰고 동규님이 그 총을 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고인호 대원님의 총을 윌이 쓰다가 이제 이동규 대원님한테 이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각 팀의 포인트맨의 총기는 망할 다 그냥 기능고장 천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규 대원님도 기능고장으로 고초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기능고장 패턴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 쓰던 총을 계속 쓰다 보니까, 예, 그 기능고장 나던 총 걸린 사람은 이제 고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미툭수 약간 그 이번 미션 때 뭔가 컨셉이나 캐릭터들을 섬세하지 못하고 약간 급한 팀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CQB나 뭐 전체적인 전체 진짜 시가전 선박대테러 이런 거는 네이비실의 밥이에요, 밥. 근데 HID가 그거를 더 우월하게, 그러니까 예능에서는 진짜 엄청 대조되고 HID가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던 거는 약간 미국 명성을 실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해 보거든요. 예. 이건 약간 강철부대 제작진들의 설정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게 만 이번 미션이 뭐 요인 암살이다, 그다음에 첩보 활동이다 라고 했었으면은 HID의 주임무기 때문에 네이비실과 완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버린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진짜 네이비실의 임무거든요. 그린벨의 임무고. 근데 HID 분들은 이런 임무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 작전할 때. 예. 뭐 이런 임무를 707이나 그다음에 그 어디냐 뭐 UDT는 하겠죠. 예, UDT라면 하겠죠. 그런데 HID가 이런 것들을 훨씬 잘한다는 것 중에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UDT하고의 707 미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유출해 볼게요. 처음 스타트에 군장을 다 메고 준비선에 있다가 이제 부저가 울리면은 그때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래서 이제 신속히 이제 팀끼리 이제 이동을 해갖고 어느 포인트까지 가야 돼요. 가게 되면은 들것에 이제 모래주머니가 쌓인 거에 있어요, 무거운.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이동해야 돼요. 예. 이동해서 또 어느 포인트까지 또 이동을 해서 보트에 제가 보니까는 보트에는 이제 군장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장을 싣고 약간 파도가 있는 곳에, 파도가 있는 바다에 이제 보트를 진수해 갖고 페달링을 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또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하고 이제 그 후에는 탐박스를 들고 결승점까지 이제 약간 도착하는 약간 미션으로 제 생각엔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미션에는 707이 제 생각에 이기지 않을까라는 좀 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마약 소탕 작전은 HID가 이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조, 2조 약간 우승팀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두 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준결승에 네 팀이 남았잖아요. 근데 약간 여태껏 그 강철부대 패턴은 데스매치를 해가지고 한 팀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팀 가지고 이제 결승을 치르는데 약간 그 뭐 결승전이겠죠? 그걸 치르는데 이게 이제 한 팀만 떨구는지 이번에 아니면 각 조에 떨어진 팀들은 진짜 집에 가는지는 제가 이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봐봐야 되고, 왜 아예 아웃이 되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예고편을 보면은 해상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볼 때는 각 조에 떨어졌던 팀의 데스매치의 해상 사격의 이게 미션인 건지 아니면은 결승팀이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HID 올라왔다 소탕 작전에 보급 미션 때 707 올라왔다 했었을 때 뭔가 또 그 미션에 유리한 어떤 것들을 또 베네핏을 주기 위한 어떤 해상 사격의 미션인 건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구화를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픽했잖아요. HID하고 707일 것 같다고. 근데 HID 707이 제 생각에 결승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승은 제 느낌에 우승은 제가 다음 화 리뷰 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 왜냐면은 바뀌었어요. 약간 픽이 또 바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 화 보면은 제가 좀 약간 두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승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또 픽해 볼게요. 하고 여태까지 제가 픽한 것들 거의 다 맞추고 명중하잖아요. 그게 제가 뭐 강철부대에 나갔던 사람들한테 뭐 찌라시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컨텐츠 내린 거 겁나 많아요. 유튜브에 제작진들한테 연락 와갖고 강철부대 제작진들한테 진짜 강철부대 제작진들 제 유튜브 서칭하면서 연락 와갖고 컨텐츠 내려달라는 거 진짜 있거든요. 막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왜 내리냐고 하냐면 이게 막 스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 진짜 뭐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게 뭔가 유령한가 봐요. 제작진들이 내려달라고 한 거는 그게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어쨌든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바로바로 내려주기는 하는데 저도 잘 맞추는지 제작진들도 뭔가 저의 컨텐츠를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에 일일이 이제 답은 못 드리지만은 그 의견들이 또 제가 컨텐츠에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이제 발췌해갖고 제가 또 올리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
또 나눠보고 또 제가 또 추가 또 리뷰할 것들 있으면은 또 추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40분을 다이렉트로 이게 썰을 풀다 보니까 혀가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